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오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민족사의 역사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흘러왔느냐 하면은 특권층을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나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국민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러나 특권층은 뿌리 깊게 둥지를 틀고 이 변화에 저항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특권층은 누구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민노총과 민노총을 지지하는 세력, 민노총을 비호해주는 세력, 이 사람들이 특권층이다. 특권층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잘 요약을 했습니다. 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 불평만 말고 법대로 하라. 이 말은 민노총은 법 위에 논다는 이야기죠. 법 위에 노는 조직이 바로 특권층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왜곡하고 해가지고 법을 자기 이익에, 집단 이익에 또는 개인의 이익에 맞춰서 법을 농단하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특권층. 기득권층이란 말은 잘 법치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특권층,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이 더 정확한 객관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득권층보다는 특권층이란 말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노총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 점거 중인 것에 관련해 모멸감을 느낀다. 사과하지 않으면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홍 대표는 앞서 민노총 산하 한국 GM노조가 이 회사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일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테러다. 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며 말이 안 통한다고 했다. 홍 대표 말대로 민노총은 말이 통하는 집단이 아니다. 최근에는 지방 노동청을 돌아다니며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민노총 조합원들만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다. 하다가 안 되자 김천시청을 점거했다. 하다 어제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회사들을 수사하라는 것이다. 불법 시위 단속하는 기관에서 불법 시위를 한다. 석 달 새 정부기관 7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민노총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도 갈 계획이라고 한다. 온 나라가 민노총판이다. 그래도 이 정권 사람들은 민노총과 한 배를 탔다고 여기서 이제 불평만 늘어놓을 뿐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괜히 끼어들었다가 적폐로 몰리거나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당할까봐 몸을 사린다. 그 사이 민노총은 수사기관 연좌 농성까지 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을 그냥 두면 정권에도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일방적이다, 테러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법대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편끼리 하는 쇼일 뿐이다. 참 정리가 잘 됐네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특권 계급이 나왔습니다.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민노총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아주 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공산주의와 싸웠던 북한 정권과 맞섰던 사람들에게 법을 적용할 때는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 자세가 바로 민노총을 특권 계급으로 만드는 것이고 특권 계급으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계급 투쟁론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민노총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은 철학이 같습니다. 가치관이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계급 투쟁론, 민중주의, 자기들끼리 말하는 사람 중심, 사람 먼저, 자기들만의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철학이 같으니까 동지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악화되면 계급독재로 갑니다. 계급독재는 철학을 공유한 집단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계급독재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 독재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계급독재라고 지적한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백번밀지에서. 계급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좌익 계급독재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 흐름과 맞지 않는 역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주권자로서 참여를 하고 특권층을 줄이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신라 통일시대부터 1300년 동안 그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런 도도한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유진영, 우파 보수라고 불리는 이 자유진영, 대한민국 세력이죠.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오늘 민노총 같은 이 좌파 세력은 조선조 양반 세력과 매우 비슷합니다. 양반 계급과 양반과 좌파는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왜 양반과 좌파가 비슷하냐? 즉 한국에서는 지금 양반 사회의 신분인 산농공상이 그냥 재현되고 있습니다. 산농공상입니다. 조선조 시대 때의 신분이 산농공상입니다. 선비가 권력을 잡고 최고 위치에서 군림하고 그 밑에 농민이 있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천시받고, 물건 파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군인은 아주 열외고 하는 이런 신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기술자, 경제인, 군인들은 완전히 멸시당하고 오로지 공자, 명자, 주자를 달달 외우는 그 지식인들은 이 실무 능력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암기력 가지고 원리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장사꾼들을 다 핍박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군사력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력이 소진되어서 결국 식민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산업공상을 앞세웠던 이 양반과 지금의 좌파 세력이 내세운 것은 정의를 내세우죠. 평등을 내세우죠. 평화를 내세우죠. 민족을 내세우죠. 민주를 내세웁니다. 평화를 내세우죠. 좋은 거 다 내세우지만은 행동으로 들어가 보면은 허무합니다. 행동력이 약해요. 실천력이 약해요. 바로 가분수죠. 화성이 머리만 크고 손발은 작은 화성인과 같습니다.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양반, 즉 좌파 세력, 양반과 좌파 세력의 공통점은 뭐냐? 한번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이 앞서고 실천력은 떨어집니다. 양반들은 리를 앞세웠습니다. 리, 효, 뭐 이런 걸 앞세웠죠. 좌파 세력은 개혁, 민주, 평화, 좋은 말 다 앞세우는데 실천론이 약합니다. 명분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국제정세를 오판합니다. 국가 이익을 잃게 됩니다. 총론만 있고 강론은 없고 추상적인 말장난만 있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어요. 공허한 정치, 명분의 정치로 실종되고 맙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들어보면은 이게 또 조선조의 양반들 상소문 같습니다. 공허한 말만 있어요. 공허한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은, 실천론으로 들어가면은 무능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양반과 좌파 세력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국내적 시각에만 집착하여 국제 정세의 흐름을 놓칩니다. 근데 막을 수 있었던 임진왜란과 할 필요가 없었던 병자호란을 불러들였던 것이 당시의 양반들이었습니다. 지금 좌파는 막을 수 있었던 북핵을 지금 사실상 비호하는 입장으로 전락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양반과 좌파의 또 다른 공통점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국가 이익보다 늘 앞세웁니다. 도요토미의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당시의 양반들은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도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준해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거죠. 지금 한국의 좌파는 북한 노동당 정권보다도 보수 세력을 더 미워합니다. 이것도 당파적 이해관계가 국가 이익을,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이죠. 동맹 외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조를 예를 들면 인조는 망해가는 명나라와 동맹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다가 병자호란을 불렀습니다. 좌파 정권은 지금 망해가는 북한 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최강의 동맹국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주관적인 자신 나름대로의 도덕을 객관적인 법치보다 우선시킵니다. 조선조 양반들은 효를 충보다 앞세웠습니다. 가정사인 효를 국가대사인 충보다 앞장 세웠듯이 이 좌파는 지금 민족을 국가보다 더 우선시킵니다. 민족이라는 걸. 그 민족도 가짜 민족주의죠. 민족 공조를 한다면서 안보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바로 명분을 가지고 실익을 파괴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좌파나 양반은 사대주의입니다. 조선조 양반들은 중국에서 나온 주자학을 우상숭배했고 그리 하다가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좌파는 시대착오적인 외래사상, 바로 계급투쟁론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체적 시각으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극단은 바로 김정은이죠. 대한민국에서 특권층이, 남한에서는 민노총이 대표로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특권층의 대표입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악질적인 특권층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고 김정은입니다. 3대 세습이 바로 특권층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좌파와 양반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군대, 경제, 과학, 기술, 합리성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제도와 실용적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과학 정신이 사실주의가 결여되어 있죠. 과학, 사실, 법. 과학과 사실은 법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실사구시는 명분론의 반대인데요. 그건 뭐냐면 사실과 현실에 기초하여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실사구시. 이 동양에도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와 달리 아주 실용적 정치 사조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때의 관중이라든지 등소평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광효 같은 사람이 그런 실용적 동양 정치 철학의 기수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조의 양반 세력과 오늘날 좌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수구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의 반동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개혁을 거부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개혁 거부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게 하고 자기들만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거죠. 양반과 좌파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 탓하기와 일단 반대가 버릇입니다. 남 탓하는 데는 다 선수입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박정희까지 올려서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진영은 이제 목표를 두 가지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는 자유통일입니다. 또 다른 것은 내부적 개혁으로서의 특권적 타도입니다.
특권층 타파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합니다. 특권층 타파는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정한 나라가 되면 국민들이 단결합니다. 불공정한 나라는 국민들을 분열시킵니다. 좌파는 태생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유진영은 국민을 통합하는데 통합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과 과학과 헌법입니다. 내부 통합을 한다 하면은 외부로 나아가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라는 한반도 최악의 특권층을 타도해야 합니다. 자유통일이죠. 특권층 타도를 통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신라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신라라는 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정왕 때, 6세기 지정왕 때 만들어졌는데, 신라 할 때 신은 무슨 뜻이냐? 덕업일신에서 나왔습니다. 덕업일신. 항상 내부를 개혁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 이게 내부 개혁입니다. 그리고 라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방망라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나라를 크게 한다. 즉 내부 개혁을 해가지고 모은 힘을 가지고 외부로 뻗어나가서 삼국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신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국가 대전략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와 비슷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라처럼 내부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그 힘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 즉 한반도 특권층의 괴수인 김정은을 몰아내고 핵 문제 해결하고 자유통일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소명이자 대한민국 주체 세력인 자유진영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